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어흥범 강사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스텝 2부터 오답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는 지난 주말 전체 거리가 20km인 둘레길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1코스를 시속 3km로 걸은 후에 2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이 코스를 시속 4km로 걸었더니 모두 8시간이 걸렸다. 1코스를 걷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코스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코스라고 할게요. 1코스를 지금 보니까 시속 3km로 갔고요. 2코스를 시속 4km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길이는 여기 20km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식은 무당벌레식 기억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동글게 친 다음에 여기다가 고속시 적게 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1코스를 걷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1코스의 거리를 내가 알게 되면 시간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거리를 xkm라고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 이 코스는 전체 길이가 20km라고 했으니까 20 빼기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코스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3분의 x가 될 거고 2코스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속력은 4고요. 거리는 20 빼기 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1코스를 걷고 나서 자, 여기 2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해야만 총 걸린 시간이 되고 자, 이 값은 8시간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양변에다가 12를 곱해가지고 이 x를 구하면 되겠죠. 자, 양변에 12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x 더하기 24 더하기 자, 4 약분되고 3 남으니까 60-3x는 자, 여기서 12 곱하게 되면 96이 되겠죠. 따라서 4x랑 마이너스 3x는 그냥 x가 되고 여기 보면 이 값은 84가 되는데 96에서 84를 빼게 되면 12가 됨을 알 수가 있어서 1코스의 거리는 12k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코스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2인 4시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달의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날짜 4개를 택하여 그림과 같은 도형으로 묶었을 때 도형 안에 날짜의 합이 80일이 되도록 하는 4날짜 중에서 가장 마지막 날의 날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에서 내가 위에 거를 x라고 보게 되면 자, 바로 이 밑에는 일주일이 지난 거기 때문에 x 더하기 7이 되겠죠. 그럼 이 왼쪽은 x 더하기 6이 될 거고 오른쪽은 x 더하기 8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4개의 날짜의 합이 81이라고 했으니까 4개를 더하게 되면 4x 더하기 자, 6이랑 7 더하면 13, 13에다가 8 더하니까 21이 되겠죠. 자, 이 값이 81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4x는 60이 되고 x는 15가 됐는데 자, 여기 가장 마지막 날의 날짜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는 x 더하기 8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5를 이 x에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23이 되기 때문에 답은 2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분속 4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분속 60m의 속력으로 따라간다고 할 때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형을 만나는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 마지막 줄에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를 동생이 움직인 시간이라고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집이 여기에 있는데 동생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나서 그 움직인 시간을 내가 X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서 움직이죠. 동생이 X분 움직였다면 형은 10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형이 움직인 시간은 동생보다는 10분이 더 적겠죠. 따라서 X 빼기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만나기 위해서는 동생이 움직인 거리와 형이 움직인 거리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동생이 분속 40m의 속력으로 X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는 40X가 될 거고요. 형은 분속 60m의 속력으로 X 빼기 10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60에다가 X 빼기 10을 곱하게 되면 형이 움직인 거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두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고 놓으면 이 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0, 0 하나 지우고 또 약분하겠습니다. 여기는 2, 2, 4, 2, 3은 6 이렇게 한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2X는 3X 빼기 30이 되어서, 자, 정리하게 되면 X가 3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서 답은 4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소금물 200g에서 40g의 물을 증발시킨 후 소금을 더 넣어서 2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몇 g의 소금을 더 넣어야 하겠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몇 g의 소금을 Xg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금물의 농도라던가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은 다 배웠죠. 한 번만 더 적게 되면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 거는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요.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배웠죠. 이 식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풀 텐데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비커를 그려서 문제를 풀라고 했죠. 자, 이렇게 비커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커 제일 위쪽에는 소금물의 농도를 적을 거니까 여기는 10%. 자, 여기 쪽에는 소금물의 양을 적을 거고, 따라서 200g이 되겠네요. 이 첫 번째. 그러면 이 가장 밑에 내가 소금의 양을 적을 건데,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100분의 농도가 10이고 소금물이 200이니까 얘는 약분해서 20g이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물 40g을 증발시킨 후에 소금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농도가 20%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자, 이 바뀐 부분의 농도는 20%가 되고요. 이 소금물의 양은 200에서 물을 40g 증발시켰으니까 40을 뺐는데 소금을 넣게 되면 소금물의 양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X라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소금물의 양이 되고요. 소금의 양은 처음에는 20g이었는데 여기에 X만큼 추가가 되었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바뀐 비커를 적을 수가 있고, 나는 이 농도 구하는 식이나 소금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 X에 관련된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두 번째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의 양 20 더하기 X는 100분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이죠. 소금물의 양이 160 더하기 X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20 더하기 X는 5분의 1 하고 160 더하기 X가 되고요. 자, 이걸 지우고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100 더하기 5X는 160 더하기 X가 되고, 자, 이 X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4X, 100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60이 되어서 X는 15가 됨을 알 수가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네 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는 600명이었고 올해 여학생은 작년에 비하여 10%가 증가하고 남학생은 2명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올해의 여학생 수를 물어보았는데, 자, 우리가 지금처럼 작년과 올해에 관련된 문제는 작년의 여학생이든 남학생을 미지수 X라고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여학생 수를 내가 X라고 잡는다면 남학생 수는 작년 전체 학생 수가 600명이라고 했으니까 600 빼기 X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여학생은 작년에 비하여 10%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이 X가 10% 증가하여 X하고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남학생 수는 2명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600 마이너스 X에서 2만 빼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전체 학생 수는 600명이었는데 이 600명이 전체적으로 5% 증가하였다고 했으니까 600하고 1 플러스 100분의 5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올해의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더하게 되면 전체 학생 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식을 오른쪽에다가 한번 적어보게 되면 첫 번째는 100분의 110x 더하기 600에다가 2를 빼게 되면 598이죠. 따라서 598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이 값은 600하고 100분의 105가 되겠죠. 자, 약분해서 간단히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어서 양변에다가 10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는 11x가 되고요. 5980 마이너스 10x는 60 곱하기 105가 되고요. 자, 따라서 11x와 10x를 빼게 되면 x가 되고, 60 곱하기 105는 6300이 되는데 6300에서 5980을 빼게 되면 x는 32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320을 여기 이 x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352가 되어서 답은 352명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인 A는 기본급 60만원에 한 달 동안 판매한 금액의 5%를 판매 수당으로 합하여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1200만원일 때 A가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자동차를 몇 대 팔아야 하는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판매한 자동차의 대수를 내가 X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영업사원은 기본급 60만원에다가 자동차가 한 대당 1200만원인데 한 대를 팔 때마다 5%를 판매 수당으로 얻는다고 했으니까 5%의 판매 수당은 100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를 X대에 팔았기 때문에 곱하기 X를 하시면, 자, 우리가 총 월급이 나오겠죠. 그 월급이 300만원이 되기 위한 X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 2개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러면 60 더하기 12 곱하기 5는 60이죠. 따라서 60X가 되고, 자, 얘가 300이 되기 때문에 60X는 240, 즉 X는 4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서는 180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친구를 보고 분속 100m로 친구에게 가기 시작했다. 친구는 민서가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민서가 오기 시작한 지 1분 후에 분속 60m로 민서에게 걸어갈 때 민서가 친구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자, 이 걸리는 시간을 민서가 친구를 만날 때까지 움직인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이 움직인 시간을 저는 x분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민서가 왼쪽에 있고 그 친구가 오른쪽에 있다고 치면, 자, 민서가 x분 동안 분속 100m만큼으로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100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친구는 민서가 오기 시작한 지 1분 후에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친구가 움직인 시간은 x 빼기 1 되겠죠. 그리고 분속 60m라고 했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60에다가 움직인 시간 x 빼기 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난다는 것은 이 민서가 움직인 거리랑 친구가 움직인 거리를 더했을 때 떨어진 거리 180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x 더하기 60하고 x 빼기 1은 18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풀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이거 지워주고 10x 더하기 6x 빼기 6은 18 되니까요. 16x는 24가 되어서 x는 16분의 24분. 자, 약분하겠습니다. 8로 약분하게 되면 2분의 3분이 되어서, 자, 답은 2분 30초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소금물과 4%의 소금물을 섞은 후에 물을 더 부어서 3%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의 소금물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1대 4라고 할 때 더 부은 물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5%의 소금물을 내가 xg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1대 4라고 했기 때문에 4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한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커를 3개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커에는 5%의 소금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5%고 5%의 소금물은 xg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x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커에는 4%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아직 소금물의 양은 몇 g인지 모릅니다. 자, 이거를 두 개를 섞은 다음에 물을 추가했죠. 이때 물을 추가한 양을 4xg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물 4x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걸 섞었더니 최종적으로 3%의 소금물 300g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보이는 4%의 소금물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이는 이 x랑 4%의 소금물이랑 물 4x를 더했을 때 300g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여기 보이는 4%의 소금물의 양은 300 마이너스 이 두 개를 더한 걸 뺀 5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300g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소금에 관련된 식을 적겠습니다. 5%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5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에 들어있는 이 소금의 양은 100분의 4 한 다음에 300 마이너스 5x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3 곱하기 300이 되어서, 자, 얘는 바로 약분하겠습니다. 9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첫 번째 비커의 소금의 양과 두 번째 비커의 소금의 양을 더한 게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소금의 양이랑 같기 때문에, 자, 이것 더하기 이거는 이거라고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 방정식을 밑에다가 풀게 되면, 자, 여기 첫 번째 거는 20분의 1x 더하기, 자, 이거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12 마이너스, 자, 또 약분해서 구하게 되면 20분의 4x가 되고요. 자, 얘가 9가 됩니다. 양변에다가 20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0 곱하게 되면 240이 되고요. 마이너스 4x는 180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x,
자, 이거 두 개 더했습니다. 자, 240을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60이 되죠. 따라서 x는 20g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는 더 부은 물의 양을 물어봤죠. 더 부은 물의 양은 내가 4xg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20을 x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답은 80g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B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3시간이 걸리고요. B 호수로는 2시간이 걸리고, 자, 이 물통에 가득 찬 물을 C 호수로 다시 빼는 데에는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A, B 호수로 물을 채우면서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뺀다면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이 걸리는 시간을 쌤은 X시간이라고 하고요.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쌤은 1로 보겠습니다. 자,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양을 1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호수로는 3시간 동안 해서 1만큼 차는 거니까 A 호수는 1시간 동안 3분의 1만큼 물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B 호수는 2시간 동안 1만큼 채워지니까 1시간당 2분의 1만큼 채워지고, C 호수는 전체 채워진 물의 양을 빼는데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시간당 6분의 1만큼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A, B 호수로 물을 채우면서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뺀다면 1시간당 3분의 1만큼 채워지고 2분의 1만큼 채워지는데 6분의 1만큼 빠지게 되겠죠. 근데 나는 X시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X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물이 가득 채워진다고 했으니까 이 우변에 채워진 상태, 이를 적게 되면 이렇게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이 방정식만 풀면 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뭐 통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에다가 이 3, 2, 6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쌤은 6을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6 곱하게 되면, 자, 이게 분배가 되니까 2 더하기 3 빼기 1 x는 자, 6이 되어서, 자, 정리하게 되면 4x는 6, 즉 x는 4분의 6이 되어서 2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어서 답은 1시간 30분인 3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가 2,000원인 팥빙수를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아도 원가에 대하여 8%의 이익이 생기기 위해서는 원가에 얼마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은 정가를 쌤이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그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이익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가에 대하여 8%의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2,000 곱하기 100분의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판매 금액은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정가를 X라고 잡았을 때 20% 할인한 거는 1-100분의 20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원가 2,000원을 뺀 게 이익금, 자, 2,000 곱하기 100분의 8이 된다는 이러한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를 구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공 2개 지워주시고 좌변은 160이 나오고요. 자, 여기 보이는 요 값은 100분의 80. 자, 약분하게 되면 10분의 8, 또 약분하게 되면 5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5분의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2000. 양변에다가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800은 4x 마이너스 이렇게 만이 되면서 4x는 1800원이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2700원이 되고요. 이 정가가 2700원이기 때문에 원가 2000원에다가
700원의 이익을 붙여서 만들었죠. 따라서 답은 700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방을 배정하는데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면 12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 방에 14명씩 들어가면 방이 1개 남고 마지막 방에는 4명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쌤은 방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게 되면 12명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방이 x개 있습니다. 이 개수가 x개가 됩니다. 여기에 10명씩 들어가게 되면 12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남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학생 수를 x로 표현하게 되면 x개의 방에 10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10x에다가 나머지 12를 더한 게 되겠죠. 자, 이 값이 전체 학생 수가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방에 14명씩 들어가면 방이 1개 남고 마지막 방에는 4명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14명씩 들어가면 방이 1개 남고요. 마지막 방에는 4명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전체 x개에서 2개를 뺀 게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2개에는 14명씩 들어가고 나머지 한 방에는 4명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 학생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x를 구한 다음에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10x 더하기 12는 14x 마이너스 28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자, 10x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4x. 자, 마이너스 24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36이 되어서 x는 9가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방이 9개 있기 때문에 10x 더하기 12가 학생 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x에다가 9를 대입하게 되면 90 더하기 12가 되어서 답은 102명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30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2초가 걸리고 1km의 철교를 완전히 지나는데 3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열차의 길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쌤이 완전히 통과한다는 그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이 열차의 꼬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만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는 건 열차가 움직인 길이는 여기 앞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열차가 총 움직인 거리는 이 철교의 길이에다가 본인 열차의 길이를 더한 큼 움직여야만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쌤이 무당벌레식 말씀드렸죠. 이 동글뱅이에다가 고속시를 붙이게 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 식을 좀 이용할 텐데 자,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속력에 관련된 식을 잡겠습니다. 열차의 속력은 300m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12초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12분의 300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완전히 통과하려면 터널에다가 본인의 길이, 열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이 값은 1km의 철교를 완전히 지나는데 33초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속력은 33분의 1000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같게 되겠네요. 자, 나는 이제 이 x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수와 분수가 있을 때는 크로스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300 더하기 x랑 33을 곱한 건 뭐랑 같죠? 12에다가 1000 더하기 x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x를 구하게 되면 여기 3으로 약분하겠습니다. 11, 여기는 4가 되고, 자, 전개하게 되면 3300 더하기 11x는 4000 더하기 4x가 되고, 따라서 4x를 이항, 3300을 이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7x는 700, 즉 x는 100m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